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에요. 오늘은 저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선영이 아줌마와의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짜 사랑스러운 이 아줌마는 깜짝 이벤트도 종종 해주는데요. 무엇보다도 저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정말로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매번 저를 살살 녹게 만들고요. 덕분에 저는 데이트할 때마다 매번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아줌마는 애교도 넘치고 귀여운 편인데 어떨 때는 여우 같기도 하고요. 여자 치마폭에 놀아난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 아줌마에게 홀려버린 것 같아요. 이 아줌마와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는 지방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원래 집은 강원도인데요. 전문대를 다녔던 시절부터 집을 나와서 지내고 있어요. 주말이나 연휴철에 본가에 올라가곤 하는데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고 사고만 쳤던 걸 생각하면 부모님은 직장 열심히 다니고 본인 앞가림하면서 사는 제가 대견하다고 하시네요. 저는 대학 시절부터 여자친구도 여러 명 사귀어 보게 되었어요. 키도 외모도 평범한 편이기는 한데요. 제가 성격이 조금 유쾌하고 부침성은 좋은 편이거든요. 제 또래 여자들이 뭐 별거 있나요? 자꾸 들이대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썸씽도 생기고 사귀게 되는 거죠. 그렇게 20대까지는 꾸준히 연애를 했던 것 같은데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연애 전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는 사람에게 소개를 받을 일이 있어도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퇴짜를 놓는 일이 다반사였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만나게 되는 여자들도 공장에서 일하는 부류가 대다수였죠. 그나마 그런 기회도 제가 2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는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은 부끄럽지만 연애를 해본 일이 없네요. 그렇게 반강제로 금욕하는 인생을 살던 중 만나게 된 게 바로 선영이 아줌마였어요. 아무래도 몸을 써야 하는 공장 일을 하다 보니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저는 아줌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보험을 들어놓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사실 보험에 대해서 그닥 인식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오래전에 보험을 가입한 일이 있기는 했는데요. 그때 제가 정계정맥류로 수술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보험금 지급을 못 받았어요. 제가 가입한 특약 조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 보험은 생명보험 쪽이어서 그게 맞는 것이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보험료를 실컷 냈는데 보장을 못 받으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던 보험을 모조리 해지해버렸고 돈도 꽤 많이 손해를 봤어요. 하지만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다시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요. 실손보험을 잘 들어두면 병원 갈 때마다 실비를 지급받는다는 이야기도 듣고 해서 하나 가입해볼까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공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소개로 보험 아줌마 한 명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 아줌마가 바로 선영이 아줌마였죠. 저는 쉬는 날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는데요. 아줌마는 엄청 간드러지는 귀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주었죠.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큰 누나 또래 정도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중학생 자녀가 둘이나 있는 엄마뻘 아줌마라는 걸 알고는 놀라게 되었죠. 공장 주차장에서 아줌마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경차를 타고 온 아줌마는 작은 자동차에 잘 어울리는 귀여운 인상이었고요. 눈웃음에는 애교가 넘쳐 흐르는 반면 몸매는 볼륨감이 대단해 보였어요. 저절로 그곳으로 눈이 가는 몸매였죠. 아줌마는 조용한 카페라도 가서 편하게 대화를 하자면서 저보고 차에 타라고 했는데요.
차 내부도 어찌나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았는지 아줌마 성격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공장 근처 카페로 가게 되었는데요. 영업 전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줌마는 보험 이야기는 많이 안 했고 그냥 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었어요. 원래 집은 어디인지, 여자친구는 있는지, 시간 날 때는 어떻게 지내는지 같은 것들이요. 아줌마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들어줬는데요. 제 이야기를 엄청 경청해주는 기분이 들었죠.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 그날 처음 본 사이였지만 저는 제 이야기를 술술 꺼내놓게 되었고요. 오랜만에 편한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눈웃음 때문에 귀여운 느낌이 들긴 했지만 아줌마에게는 나이든 여성에게서 느껴지는 원숭미가 있었어요. 그런 느낌에는 아줌마의 풍만한 몸매도 한몫했을 거고요. 대화하면서 안 보려고 했는데 자꾸 거기로 눈이 가는 통에 딴 곳을 쳐다보느라 혼났네요. 아무튼 저는 아줌마에게 보험에 대한 상담도 받았고요. 실손보험을 하나 가입하기로 했죠. 그리고 며칠 후에 아줌마가 자기 고객이 되어줘서 고맙다면서 한 번 더 제가 있는 공장 쪽으로 찾아온다고 했어요. 이번에 찾아온 아줌마는 보험에 가입해줘서 주는 선물이라면서 뭔가를 건넸는데요. 남자 향수였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향수라면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향이니까 뿌리고 다니면 애인 생길지도 모른다고 저를 보고는 찡긋 웃음을 짓기도 했죠. 아줌마 눈웃음을 자꾸 보고 있자니 뭔가에 홀리는 것 같아서 그날은 회사에 일이 있어서 들어가 봐야 한다고 둘러대고는 헤어지게 되었죠.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선영이 아줌마에게 막연한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죠. 눈웃음은 남자를 홀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 후로도 선영이 아줌마는 종종 문자도 보내주고 하면서 안부를 묻기도 했고요. 보험에 관련된 걸 물어보기라도 하면 전화를 해서 엄청 자세하게 알려주기도 했어요. 참 고객 관리도 열심히 한다는 인상을 받았죠. 예전에 보험 가입을 했을 때는 가입할 때 한 번 설계사를 보고는 그 이후로는 본 일이 없었는데요. 이 아줌마는 보험 가입 이후로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신경 써주는 게 고마워서 공장 사람들이 보험 가입할 일이 있다고 하면 선영이 아줌마를 소개해주기도 했죠. 아줌마는 그때마다 번거롭게도 찾아와서는 커피를 사주기도 하고 소소한 선물을 주면서 꼭 고맙다는 표시를 했어요. 자꾸 아줌마가 눈웃음을 짓는 걸 볼 때마다 느낌이 이상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이건 이성에게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분명한 생각이 들었고요. 엄마뻘 되는 아줌마에게 호감을 가지는 스스로를 질책하면서 저는 정신 차리자고 다짐을 하기도 했죠. 분명 오랫동안 연애를 못해서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라고 합리화를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20살도 더 넘게 차이가 나는 아줌마에게 이상한 기분이 느껴진다는 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제가 공장 사람들이랑 족구하다가 다치게 되었네요. 술값 내기 족구를 했는데 이겨보겠다고 무리하다가 발목을 다치게 되었죠.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발목이 퉁퉁 부어서 며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요. 저는 이런 것도 실손보험 처리가 되나 싶어서 아줌마에게 연락을 해봤죠. 아줌마는 다음날 바로 병원으로 찾아왔고요. 제 팔뚝을 살짝 때리면서 올림픽이라도 나갈 참이냐면서 핀잔을 주었어요. 아줌마에게 잔소리를 들으니 엄마 생각도 나고 기분이 알쏭달쏭했죠. 아줌마는 자기가 보험 관련 처리는 알아서 해줄 테니 저보고는 우선 치료를 잘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병원에 있어줄 사람이 있냐길래 저는 혼자 있을 수 있다고 괜찮다고 했죠. 큰일도 아니고 집에 알려봐야 걱정만 하실 테니 말을 안 할 참이었거든요. 아줌마는 그럼 자기가 시간 날 때마다 들르겠다고 하고는 그날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정말로 병원에 있는 며칠 동안 아줌마가 매일 와서는 저를 챙겨주었고요. 옆에 앉아서는 말동무도 해줬는데 그러면서 아줌마랑 조금은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병원에 있으면서 저는 그동안 느꼈던 제 감정이 호감이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부인하고 싶었지만 그냥 아줌마가 좋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제가 있던 곳은 6인실 병실이었는데요. 그 병실은 침대 주변으로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아늑한 느낌이 들었죠. 병실이다 보니 소곤소곤 대화를 나눠야 했는데 선영이 아줌마하고 그 공간에서 속삭이듯 대화를 나눌 때면 기분이 정말 묘했어요. 그리고 퇴원하기 이틀 전날이었는데요. 그날 저는 아줌마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결혼은 하신 건지 아이들은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요. 아줌마는 자기에게 호감이라도 있냐면서 나이든 여자 사연이 뭐가 궁금하냐고 장난스레 말을 했는데요. 저는 정말로 궁금하다고 아줌마를 졸라댔죠. 아줌마는 못 이기는 척 본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하게 된 이야기도 해주었고요.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둘 있는데 양육비 받는 거로는 애 둘 키우는 게 힘들어서 보험일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도 해주었죠. 다행히 아줌마 부모님이 다 정정하시고 같이 살면서 아이들을 봐주시는 덕분에 아줌마가 편하게 보험일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이야 보험일이 자리를 잡았지만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실적이 없는 날이 대부분이라 많이 힘들었다고 했죠. 제 마음을 녹여버린 그 눈웃음 뒤에는 그렇게 속상한 사연도 있었더라고요. 저는 아줌마가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묵묵히 아줌마 이야기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아줌마 손을 잡게 되었어요. 위로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줌마는 살짝 놀란 듯 제 눈을 쳐다봤고요. 저는 뭔가에 홀린 듯 아줌마를 살며시 제 쪽으로 끌어당겼죠. 그리고는 침대 커튼 안에서 아줌마에게 가볍게 입을 맞추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잠깐 멈칫하고는 민망했는지 얼굴이 빨개져서는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돌아갔고요. 저는 그제서야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약간 후회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다음 날은 아줌마가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어제의 그 일 때문에 아줌마가 나를 피하는 건가 싶어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퇴원하는 날이 되었을 때 아줌마는 병원에 다시 찾아와 주었어요. 퇴원해야 할 텐데 본인이 데려다 주겠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아줌마의 경차를 타고 공장 숙소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저를 대했고요. 저도 병원에서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아줌마의 눈치를 살폈죠. 그리고 공장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용기 내서 아줌마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주말에 뭐 하냐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간단히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죠. 아줌마는 오묘한 웃음을 지으면서 알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게 되었고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줌마가 거절하지 않았다는 건 좋은 신호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줌마는 보름 정도 지나서 완전히 회복하거든 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난 주말에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차로 저를 데리러 왔고요. 우리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처럼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죠.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아줌마가 공장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저는 그대로 헤어지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술 한잔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죠. 아줌마는 차를 가져온 사람한테 술 마시자고 하는 거냐면서 저를 꼬집었죠. 저는 약간 떼를 쓰고 싶은 마음에 아줌마 동네로 가서 술을 마시자고 했어요. 올 때는 택시 타고 혼자 오겠다고요. 제가 졸라대는 통에 결국 아줌마는 오케이를 했고요. 그렇게 아줌마의 동네로 가서 가볍게 술을 한잔하게 되었어요.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아올랐을 때 저는 병원에서의 그 일을 꺼내 보았어요. 커튼이 쳐져 있는 공간에서 아줌마랑 둘이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어서 제가 실수를 했나 보다고 얘기를 했죠. 아줌마는 나지막하게 그 일이 실수였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보험 일을 하는 여자라고 쉽게 보고 어떻게 해보려는 남자들이 가끔 있었는데 그런 게 많이 싫었다고 했죠. 저는 다급하게 손을 흔들면서 절대 아줌마를 가볍게 봐서 그랬던 게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아줌마는 그런 게 아니면 자기에게 호감이 있어서 그랬던 거냐고 다시 눈웃음을 지어주었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줌마는 저를 쳐다보고는 무언가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제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어요. 제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우리는 술집에서 나란히 앉은 채 다정하게 술을 나누게 되었죠. 저는 술 기운을 빌려 아줌마의 손을 잡았어요. 아줌마는 피하지 않았죠. 술을 마셔서 그런지 손을 잡고 있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아줌마의 얼굴이 약간 상기된 듯 보였는데 더 예쁘고 섹시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술을 마시고 나와서 저는 아줌마하고 더 같이 있고 싶기는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아줌마가 술을 한 잔 더 하겠냐고 물어봤죠. 저는 너무 좋다고 대답을 했고요. 이 동네를 잘 모르니 아줌마에게 아시는 곳으로 안내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아줌마는 알겠다면서 앞서 걸었고요. 저는 아줌마를 쫓아가서 손을 잡고 함께 걷기 시작했죠. 아줌마는 제 손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어요. 조금 걷다가 아줌마가 멈춘 곳은 조용한 곳에 위치한 모텔 앞이었어요. 아줌마는 이 시간에 문 연 술집이 많지 않다면서 이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술만 마시자고 했죠. 저는 군침을 삼키고는 고개를 끄덕여서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편의점에서 술을 몇 병 사서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죠. 아줌마하고 모텔 방에 둘이 있으니 두근거리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걸터 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요. 아줌마를 안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막무가내로 그러기는 싫어서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죠. 그런데 웬걸요? 잠시 후 아줌마가 취한다면서 저에게 살며시 먼저 기대왔고요. 눈이 마주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입을 맞추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이번에는 피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제 목을 끌어안고는 반응을 해왔죠. 우리는 그렇게 거기서 하나가 되었네요. 아줌마는 젊은 여자들하고 별반 차이도 없었어요. 저의 움직임에 리드미컬하게 반응해오는 아줌마는 저를 더욱 황홀하게 만들었죠. 또 어찌나 소리를 많이 내는지 밖에서 다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더 좋았어요. 그렇게 그날 아줌마와 2번이나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아줌마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는데요. 아줌마는 애들만 아니면 저하고 더 같이 있고 싶은데 미안하다면서 아쉬운 내색을 했죠.
저는 집 앞에서 아줌마에게 가볍게 입을 맞추고 다음 주에 또 보자는 말을 하고는 돌아오려고 했는데요. 아줌마는 아쉬운 듯 돌아서려는 제 손을 한참을 잡고 있었어요. 헤어지기가 아쉽다면서 아줌마는 제 손을 만지작거리다가 어렵게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죠. 그 이후로 아줌마와 주말이면 데이트를 하러 다니고 있어요.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으니 이제 거칠 것이 없는 사이가 되었죠. 아줌마의 경차를 타고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네요. 얼마 전에는 그 경차 안에서 사랑을 나누려고 했는데 차 안이 좁아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줌마랑 둘이 막 흥분은 했는데 자세가 불편했죠. 결국 차에서의 사랑은 포기하고 우리는 한참을 웃었네요. 선영이 아줌마는 또 얼마나 저를 즐겁게 해주는지 몰라요. 언젠가는 토요일에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중이었거든요. 저랑 꼭 같이 가보고 싶은 맛집이 있다고 해서 아줌마랑 같이 가게 되었는데요. 남자인 제가 봐도 정말 잘 꾸며놓은 곳이었어요. 젊은 커플이 많이 오는 곳이더라고요. 거기서 저도 모르게 짧은 치마에 스타킹을 신은 여자를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남자이다 보니 저절로 눈이 간 거였거든요. 그런 저를 보더니 아줌마는 스타킹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보려고 본 게 아니었는데 나쁜 짓이라도 하다 들켜버린 기분이 들어서 얼굴이 빨개지고 무안했죠. 그런 저를 보고 아줌마는 괜찮다면서 예쁜 걸 보면 눈이 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취향을 알겠다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는 다음 주 주말에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제 팔짱을 끼더니 오늘은 깜짝 놀라게 해줄 이벤트가 있다면서 장난스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마음에 뭐냐고 물었는데 아줌마는 이따가 보면 안다고 했죠. 아줌마의 그 말을 듣는데 궁금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날은 바로 모텔로 가게 되었고요. 궁금해서 안달이 날 지경인데 아줌마는 저보고 먼저 씻고 나오라고 했어요. 저는 후다닥 가볍게 샤워를 하고 나왔죠. 도대체 어떤 걸로 나를 놀라게 해줄까 기대가 가득이었어요. 그렇게 번개같이 씻고 나왔는데 글쎄 아줌마가 검정색 가터벨트를 착용하고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섹시하더라고요. 전에 만나던 여친들은 이런 이벤트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아줌마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저는 정말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이성을 잃고 아줌마에게 달려들었고요. 아줌마랑 다급하게 사랑을 나누고 말았네요. 계속 달려드는 저를 보고는 이렇게나 좋아할 줄은 몰랐다고 아줌마도 놀라는 눈치였고요. 한바탕 연애를 마치고는 제 팔에 안겨서 앞으로는 이런 이벤트를 종종 해줘야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 귀에 대고 변태 같다고 속삭였는데요. 그 소리에 또 한 번 달아올라서 연속으로 사랑을 나누고 말았네요. 이렇게 저를 뿅 가게 해주는 아줌마를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아줌마에게 정말 푹 빠진 것 같아요.